안녕하세요. 다시 한번 인사드리게 됐습니다. 2025년 우베뉴 신년 토크쇼를 준비하게 됐습니다.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회의하던 중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캐나다에 대한 적응이나 생활이나 여러 가지 궁금한 것들을 허심탄회하게 저희가 또 주제에 관하여 이렇게 주제별로 얘기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얘기도 나누고 또 질문도 주시고 또 저희들이 각각 캐나다 살이한 지 24년 차, 3년 차, 7년 차 되는 선배들이니까 그런 경험을 노하우를 녹여서 오늘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2001년도에 캐나다 와서 손으로 셀 수 없이 많은 시간을 보낸 24년 차 우베뉴 마리 원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밴쿠버 온 지 3년 차 돼가는 셀린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밴쿠버에 온 7년 차 된 부장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미리 사전 질문 조금 받아놨는데 저희들이 잊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주신 질문들은 잘 엮어서 재미있는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해하시는 것 중에 제일 많이 주셨던 질문 중에 하나가 캐나다 생활 전반적으로 어떠신지, 만족하시는지. 어떤 분들은 이제 워홀로 오시는 분들도 대부분 많이 있으실 거고, 단기로 여행 오시는 분들도 있으시고, 영주권 받아서 이제 이민해서 살려고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신데 다들 생활의 만족도가 있으신가요? 저는 겨울 빼고는 여름은 항상 만족하고 저희 팀장님이 추위를 엄청 타셔가지고 밴쿠버가 사실 그렇게 추운 지역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되게 추위를 많이 타시거든요. 근데 사실 그렇게 많이 안 추운데, 그죠? 네, 저희 사무실에서도 항상 히터 온도 때문에 좀 그렇죠. 싸우고 있는 맞아요. 저희가 항상 그러니까 맞아요. 밴쿠버 여름 너무 좋죠. 사실 한국도 사계절이 뚜렷하긴 한데 캐나다도 사계절이 굉장히 뚜렷하잖아요. 그렇죠. 여름에는 정말 습하지 않고 날씨 너무 좋고 겨울에는 유독 올해는 좀 비가 많이 안 오는 것 같죠. 네. 비가 온다라고 하면 아마도 산에는 아마 지금 눈이 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올해는 스키장 계획은 좀 있으신가요? 어떻게 팀장님 있으세요? 저는 갔다 왔어요. 저번 주에. 갔다 오셨어요 벌써? 오. 네, 밴쿠버에 이제 두 군데 정도 있잖아요. 이제 사이프러스랑 그라스먼. 맞아요. 밴쿠버에서 차로 한 30분이면 갈 수 있는 가장 근접한 스키장 중에 하나. 맞아요. 그라스 마운틴이 되게 좋더라고요. 올라가면은 밴쿠버에 있는 모든 이야기가 전경을 다 볼 수 있어요. 맞아요. 스키를 타면서 볼 수 맞아요. 있어요. 너무 좋더라고요. 맞아요. 그럼 어디 갔다 오신 거예요? 그라스 갔다 오신 거예요? 그라스 마운틴. 그라스 마운틴 갔다 오셨어요. 비용도 생각보다 그렇게 안 비싸가지고 리프트권이 1인당 한 10만 원 정도 같아요. 12만 원 정도. 그렇게 비싸진 않았어요. 그렇죠. 거기가 또 올라가면 식사를 하실 수 있는 식당도 있고, 그죠? 네, 맞아요. 맞아요. 커피도 팔고 핫초코도 팔고 그러는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가면은 바로바로 이렇게 음식 내가 가져와서 결제하고 바로 먹을 수 있어요. 맞아요. 베스트. 그러고 보면 되게 감사한 게 밴쿠버가 사실 이렇게 조금만 이렇게 앞을 가면 바다가 있고 그렇죠. 겨울에는 뒤를 돌면 산에 스키장이 있어서 사실 이런 배산임수가 아주 적절하게 맞춰져 있는 도시가 없는데 굉장히 살기 좋은 도시인 것 같아요. 저는 사실은 밴쿠버에만 살아봤고 토론토나 캘거리나 이런 데서는 살아보진 않았거든요. 혹시 경험해본 도시가 있으세요? 저도 지금 밴쿠버에만 3년 있었기 때문에 다른 도시는 경험해보진 않았지만 그래도 제 경험에서 봤을 때는 밴쿠버가 좀 도시적인 부분도 있고 좀 시골적인 부분도 있어가지고 두 가지를 다 느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요즘엔 또 취업이나 이민 때문에 밴쿠버 대도시보다는 소도시 가시고자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물론 내가 당장 이민을 빨리 해야 되고 난 이민에 대한 타겟팅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당연히 소도시도 한번 고려 대상자가 될 수도 있긴 한데 사실 사람은 크면 서울로 보내려고 하고 말은 크면 제주도로 보낸다는 것처럼 그래도 이왕이면 우리가 토론토는 못 가더라도 대도시인 밴쿠버에서 거주해 보시는 건 어떨지. 만약에 조금 주말이나 위크엔드나 롱 위크엔드가 있다라고 하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여름에는 한번 캘로나나 버논 같은 곳을 이제 여행지로 한번 추천드리고요. 또 젊은 친구분들은 또 데이트 장소로 빅토리아도 많이 갔잖아요. 혹시 빅토리아 여행 갔다 오신 적 있으세요? 저는 빅토리아도 아직 안 가봤어요. 한번 가보세요. 너무 네. 좋아요. 페리 타고 한 2시간 정도? 네. 2시간 정도만 가면 빅토리아 동네는 약간의 영국스러움이 좀 더 많이 묻어나서 마치 정말 내가 영국의 한 도시의 조그만 마을 도시에 온 듯한 그런 느낌이어서 분위기 자체가 너무 좋아서 한번
추천드리고 있거든요. 봄에 가는 게 너무 좋죠. 여름이랑 봄에 가시면 부처드 가든 꼭 가보셔야 되는 명소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국회의사당. 거기에 사진 찍으시는 스팟이 또 있더라고요. 맞아요. 그리고 또한 우리는 한국인으로서 가봐야 되는 것이 거기가 6.25 참전 용사 기리는 기념비가 있어요. 뭐 소소하게 볼만한 곳이 많아서 1박 2일 여행이거나 당일치기 여행하시기에 너무 좋죠. 여름 되시면 저는 켈로나 같은 경우는 와이너리 투어도 하시기 너무 좋으시고, 근데 켈로나 같은 경우는 가시기 한 차로 3시간, 4시간 정도. 맞아요. 장기간으로 가셔야 되고, 가시면 이제 액티비티 하신다면 체리 따시는 액티비티도 많이 하시고, 와이너리 투어도 많이 하고 계시고. 또 이제 여유 조금 있으신 분들은 미국도 여행 많이 가시잖아요. 미국은 여행 가보신 데가 좀 있으실까요? 저는 시애틀에 이제 당일치기로 다녀왔어요. 차로 운전을 해가지고 2시간에서 3시간 정도 오, 이제 왔다 갔다. 아울렛도 있잖아요. 네, 거기 가려고 이제 시애틀 간 거죠. 쇼핑하러. 네, 그쵸. 일단은 스타벅스 1호점 먼저 들렸다가 뭐 노드스트롬인가요? 맞아요. 네, 뭐 거기 있어요. 명품관 같은데. 그죠? 네, 거기서 좀 몇 개 거쳐서 맞아요. 커피 좀 마시고. 맞아요. 그리고 거기 아울렛이 한국처럼 그렇게 다양한 브랜드가 있는 건 아닌데, 뭐 놀스페이스라든지 나이키라든지 아디다스 이런 것도 굉장히 좀 저렴한 편이어서, 네, 쇼핑하시기 좀 좋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조금만 더 내려가면 왜 팀장이 옛날에 포틀랜드도 한번 갔다 오셨다고 하셨잖아요. 거긴 또 어떤가요, 분위기? 저는 가보진 않았는데, 거기도 또 많이들 가시더라고요. 사실 말로 표현은 못하겠어요. 전차도 있고 되게 약간 이색적인 도시여서 거기다 이제 물건 살 때 텍스가 흐리니까. 오, 좋네. 네. 매력적이네요. 밴쿠버 같은 경우는 뭘 살 때마다 다 텍스가 붙거든요. 미국도 그렇고. 맞아요. 한국이랑 다르게 텍스가 없는 동네가 유일하게 저기 미국에 있는 포틀랜드. 음. 그래서 뭐 아이폰 같은 거 특히나 이런 음. 그 가전제품, 전자기기 이런 것들 때 굉장히 맞아요. 친구들이랑 같이 이렇게 차 렌트해서 한번 여행해 보시는 것도 좋은 팁이 되지 않을까. 요즘에 뭐 인플레이션, 코로나 이후에 물가가 많이 오르고 외식 문화도 많이 오르고 하는데, 지금 사실 아마도 제일 궁금해하시는 것들 중에 하나가 생활 물가가 어떨지, 그리고 밴쿠버에 사는 게 어떤지, 뭐 5월로 왔을 때 내가 먹고 살 수 있는지, 집값은 또 어떤지,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이 궁금해 하시거든요. 너무 창피한 얘기지만 저 2001년도였을 때만 해도 방 하나, 이제 원 베드룸, 원 베스 이렇게 하나의 원 베드룸을 렌트했을 때 진짜 580불이었었거든요. 총 금액이요? 렌트요. 방을 렌트하는 게 아니라 전체 렌트하는 게.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계약자로 네. 누가 쉐어하지 않고 580불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거는 뭐 상상할 수 없는 금액이죠. 그죠? 제가 할렌다에서 살았는지 모르겠지만 진짜 그랬었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요즘에 젊은 친구분들 렌트하시고 사는 거 보면 장난 아니더라고요. 물가가요. 요즘 시세가 어떻게 되나요? 저 같은 경우에는 친구랑 같이 살고 있는데 원베드 원베스 기준으로 2,650불 내고 있고요. 그래서 반씩 내면은 한 1,330불 정도. 그 그렇죠. 렌트비만 그렇게 하고 인터넷이랑 뭐 그런 전기세도 따로 내고 그다음에 또 생활비. 그죠. 생활비도 생각하면 더 엑스트라로 맞아요. 들죠. 거의 2,000불 정도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한 달에 생활비까지. 생활비까지. 네. 사실 이게 한국이랑 생각하면 사실 큰 물가예요. 맞아요. 왜냐면 한국은 집값이 조금 저렴한 편이고 대부분의 학생분들이 부모님이랑 같이 사니까 그렇죠. 집값에 대한 것들 들어가지 않는데, 우리는 여기서 이제 사실 이제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요즘에 이제 유학생분들이나 워홀분들은 사실 혼자 사시거나 이런 것보다는 룸렌트를 네. 많이 하시잖아요. 다운타운에서 보면은 한 2명, 3명, 뭐 4명까지도 이렇게 쉐어해서 사시는 것 같고요. 근데 이게 쉐어해서 사시는 게 좋은 점도 있고 단점도 있죠. 어떠신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젤리님 같은 경우는 친한 친구랑 사니까 네, 맞아요. 그런 어려움은 없으실 것 같은데. 네. 그죠? 아무리 친한 친구라도 같이 살게 되면 좀 굉장히 많이 부딪히고. 그럼요. 싸우는 경우도 엄마하고 있어요. 살아도 싸워요. 그렇죠. 부모님이랑 아니랑 같이 사는 그럼요. 건데. 그런 부분은 좀 아무리 불안하죠. 친한 친구라도 그죠? 맞아요. 서로 센스 있게. 주로 식사는 어떻게 끼니는 집에서 해 드시는 분위기세요? 아니면 뭐 주로 음식을 나가서 먹어요? 아니면 뭐 시켜 먹어요? 어떻게 해요? 젊은 친구들은 요즘에 어떻게 하나요? 처음에는 대부분 사 먹었어요. 왔을 때 이제 사 먹었었는데 맨날 사 먹으면 정말 남는 게 없어. 하루에 그쵸, 10,000원, 맞아요. 15,000원씩, 20,000원씩 사 맞아요. 먹으면은 한 달에 뭐 식비만 100만 원 그냥 나가니까. 그래서 그렇게 할 바에는 그냥 뭐 일주일에 한 번 나가서 먹더라도 나머지 5일 정도 월화수목금 정도는 도시락을 싸면서 저녁에는 보통 요리를 해 먹고 쉐어하는 친구들이랑 다 같이 이제 만나가지고 이제
같이 요리하고 나눠 먹고 이렇게 하면은 식비도 많이 아낄 수 있고. 맞아요. 식당 가서 그래도 이제 식사를 하시고 외식을 하시잖아요. 근데 이제 한국과 너무 많은 큰 문화의 차이 중에 하나가 사실은 팁 문화인데, 그죠? 요즘에는 팁이 뭐 말도 안 되게 뭐 15%, 20%, 23%까지도 되어 있는 경우도 있는데, 내가 생각했을 때 이 팁은 이 정도가 적정 수준인 것 같다라는 게 있으실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레스토랑에 딱 가서 밥을 먹었을 때 좀 서비스가 굉장히 좋다. 뭐 물을 뭐 여러 번 채워준다든지 그런 서비스가 좋으면 저는 15%에서 18% 정도는 내는 것 같아요. 저도 그 정도 그죠? 내는데 이제 서비스 마음에 안 들면 근데 지금은 너무 팁을 내는 게 이 나라 문화다 보니까 적응이 돼가지고 마음에 안 들어도 그냥 10%는 주고 오게 돼요. 마음에 안 들어. 정말 저는 24년을 살아봤지만 한 번도 팁을 주지 않은 적은 없는데 네. 이게 사실은 꼭 줘야 한다는 룰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 제일 궁금한 인간의 민낯의 질문은 주지 않았을 때 무슨 문제가 발생할 것이냐. 그건 아니죠. 그렇죠. 그런 건 아닌데 그냥 뒤통수가 좀 따가울 정도다. 조금 째려보시는 경우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럼 네. 무조건 줘야 되겠네요. 어느 정도는. 거의 대부분은 좀 팁을 많이 주는 편이죠. 근데 일반적으로 왜 뭐 스타벅스 같은 데서도 계산을 하면 팁이 있잖아요. 네. 주시는 편이세요? 아니면 안 주시는 편이세요? 왜냐면 스타벅스는 투고를 해서 가는 거잖아요. 저는 안 주거든요. 저도 테이크아웃 같은 경우에는 안 주는 편인 것 같아요. 그죠? 테이크아웃은 네. 거의 안 줘도 저도 되지 않아요? 거의 안 주는데 그냥 가끔 5%줄 때는 있어요. 정말 그냥 그 버튼을 잘못 눌렀거나 손가락을 탓해야 되겠네요. 아니면은 뭔가 자연스럽게 팁 버튼이 뜨니까 그냥 저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손이 눌렀을 자동으로 경우에 가요. 그럴 수 있겠네요, 진짜. 근데 일반적으로 투고나 뭐 그냥 테이크아웃이나 커피 같은 경우는 옛날에도 그냥 팁 버튼은 없었었거든요. 근데 약간 세상에 살기 각박해졌는지 어느 순간부터 그런 투고도 팁 버튼이 있어서 항상 계산하실 때 그 부분 잘 확인하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또 이제 캐나다에서 산 지가 또 있다 보니까 많은 걸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사실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후의 삶이 저희는 좀 많이 변했거든요. 코로나 이전만 해도 밴쿠버에서 음식을 딜리버리해서 먹는다? 그거는 없었어요. 딜리버리 문화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다못해 치킨도 가서 치킨집에서 치킨을 사갖고 와야지 집에 치킨이 배달되는 문화가 없었거든요. 그게 심지어 2019년까지만 해도. 근데 코로나가 있는 2020년부터 이 우버의 이 스타일이 정말 막 확 늘어나다 보니까 지금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이 딜리버리 문화. 한국에서 이제 살다 오신 분들은 굉장히 이것도 불편하시다고 하시더라고요. 한국은 당일 택배, 당일 배송, 뭐 쿠팡, 뭐 마켓컬리 등등 너무나 쉽게 이제 주문이나 배달이 있으신데 그래도 그나마 이제 밴쿠버는 조금 그래도 익숙해졌다. 많이들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젊으신 분들은 체감을 잘 못하시는데 저처럼 오래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코로나 전과 전후로 이 배달 문화도 상당히 조금 신문명이다. 인간처럼 살게 됐다. 얼마 되지 않았어요. 이 배달 문화가. 그리고 이분 그 우버 택시도 원래는 여기는 도입이 안 됐다가 이것도 된지 얼마 안 됐죠, 팀장님. 한 3년? 우버 들어올 때 거의 비슷한 시기에 들어왔죠. 네. 그래서 진짜 얼마 되지 않았다. 그 전만 해도 3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왜냐면 우버 이츠가 오고 나서 한 1년 뒤에 우버 그게 타는 라이드가 진행이 된 것 같으니까. 네, 한국 같은 경우 여러 가지 이렇게 뭐 탑승하는 그런 차량 시스템이 있는데 이제 여기는 지금 그래도 우버가 있고 리프트도 있고 또 다른 게 이용하시는 게 있나요? 또 택시 말고는 이 두 개를 이용하는데 이 우버가 택시비보다 싸거든요. 훨씬 싸죠. 근데 단점이 얘네들이 이용자 수가 늘어나면은 비싸져요? 맞춰서 금액이 늘어나요. 그래서 그런 거 주의하셔가지고 바쁜 시간대에는 그냥 택시가 더 쌀 수도 있어요. 사람 이용 시간 많은 시간 뭐 새벽 2, 3시에 이제 사람들 막 놀고 집 들어갈 때 있잖아요. 코로나 이전과 이후가 조금 그렇게 변경이 됐다.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